안녕하세요. 차이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어기조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아마 이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제가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정말 궁금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기조사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문법 용어 이렇게 좀 거부감을 느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냥 명칭일 뿐이거든요. 네, 그냥 이름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어기조사란 도대체 어떤 것들에 대한 명칭이며 이름일까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문장의 맨 끝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들의 이름, 명칭이 바로 어기조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장의 맨 끝에 있어요. 약간 조수? 비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들어갈 어기조사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문법적으로나 아니면 의미상으로 굉장히 명확한 뭐 예를 들면은 러라든지 마라든지 바라든지 너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이렇게 중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보다가 혹은 중국 친구랑 대화하다가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오라는 이 말 하나만으로도 하오아라고 하기도 하고 하오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오띠라고 하기도 하고 하오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아마 여러분들은 되게 자연스러운데 되게 준 것 같은데 되게 뭔가 유창해 보이는데 이러면서 나도 한번 사용을 해볼까? 라고 하다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사용할 때마다 매번 바뀌고 왜 사람마다 다르게 쓰고 이러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 뭔가 규칙 있는 거야. 내가 또 그냥 막 이렇게 쓰다가 뭔가 부끄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지 도대체? 이렇게 궁금증만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고 계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데 속 시원하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아마 찾기는 힘드셨을 거예요. 네,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힘들만 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여러분 문법적으로 의미상으로 명확한 그 의미를 딱 가지고 있어서 존재감이 뚜렷한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뭐 말투를 결정을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감정이나 의미를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있으면 뭔가 풍부한 전달을 가능하게 하긴 하지만 없어도 딱히 그렇게 의사소통에 영향을 크게 주진 않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리고 변형도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딱 이런 상황에선 반드시 얘만 이렇게 써야 됩니다. 딱딱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찾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이 또 그렇다고 해서 저는요, 선생님, 이 어기조사들이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쫙 다 리스트업해서 얘네를 막 연구하고 다 알고 싶어요. 정확하게 사용하겠어요. 여기 없으면 난 사용하지 않겠어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그저 도대체 이 아이들이 도대체 뭐지? 정체를 알고 싶은 거. 그리고 나도 좀 자연스럽게 한번 쓰고 싶은데 그렇게 쓰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써야 할까? 이렇게 간단한 부분을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대표적인 아이들만 모아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좋으시죠? 좋으면 손! 미안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거는 이거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어기조사들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하는 게 가장 큰 궁금증일 것 같은데요. 정말 희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각각의 의미가 뭐일까 생각하고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수행을 하거든요. 일단 그 첫 번째는 문장을 너무 딱딱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문장의 의미나 아니면은 이 문장을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조금 더 선명하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말투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살짝 언급을 했었죠. 네, 이게 공통적인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각각의 그런 다양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특징들을 조금 알아두셨다가 그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난 이게 좋겠어.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골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말할 때 끝을 늘립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었어? 라는 것도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고 싶거나 그럴 때는 밥 먹었어? 이렇게 간다든지 잘 가라고 얘기할 때도 잘 가! 이렇게 한다든지 너무 오버했나요? 아니면은 뭐 그래? 라고 할 때도 그래? 이렇게 이게 뭔가 진짜 이 세 가지의 역할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고루고루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근데 중국어는 성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 집에 갈 거야 라고 할 때 我要回家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지아를 늘려야 돼요. 그러면 我要回家 일성으로 가야 돼. 이게 좀 힘들단 말이죠. 이게 뭐 삼성이거나 사성이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네. 그 대신에 이 어기조사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적인 이 어기조사 아이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아가 되겠죠. 그죠? 경성이지만 사실 발음은 여러분들 마음껏 하셔야 돼요. 이게 감정을 넣고 그 다음에 말투를 결정짓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고 경성으로 끊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상관없어요. 마음껏 발음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 아도 당연히 이제 공통적인 그 세 가지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요. 뭐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상황들에서 많이 쓰이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감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놀람이라든지 긍정, 허락, 재촉 등등에 쓰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감탄이라고 한다면은 날씨 정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天气真好啊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긍정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是啊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재촉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快吃啊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정말 다양한 상황에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여러분이 굳이 이 아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상황 리스트업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냥 이런 역할들을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아시고 다양한 상황에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이 그 감을 익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가장 헷갈려 하실 만한 게 이거일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제가 긁고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감이 드는데 여러분이 아하고 야하고 궁금하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 그럼 아하고 야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없어요. 이 없다는 게 뭐냐면요. 그럼 얘 써도 되고 얘 써도 돼요? 뭐야 근데 왜 두 개 만들었어?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요 아가요. 이게 이 문장의 맨 마지막 글자의 발음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아를 붙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 오어, 으어 혹은 에, 이 그리고 위로 이제 마지막 글자의 발음이 끝날 때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뒤에다 아를 넣기가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나 집에 갈 거야 라는 문장이 있어요. 我要回家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문장 뒤에다가 아를 붙이고 싶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아로 끝났죠? 我要回家 어때요,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세요? 근데 我要回家呀 라고 하면 이건 좀 자연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아가 붙기에 불편한 상황일 때 여러분이 야로 발음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야라고 표기까지도 종종 하기 때문에 두 개가 계속 같이 보이니까 여러분이 헷갈렸던 거예요. 네, 주인공은 아입니다. 발음의 변형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말하다 보면 변형돼서 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자면은 문장의 맨 마지막 글자의 음모가 N, 마지막 N으로 끝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이제 예를 들어서 我要看 이라고 했어요. 그럼 나 볼 거야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아를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我要看啊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라고 발음해주시면 돼요. 我要看啊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참고 정도로 알고 계시고 나머지 발음 변형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나오는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차이점이 없는 거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오는요, 네, 역시나 그 아와 똑같이 이 대표적인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아이인데 특징이 뭐냐면은 애교가 섞여 있어요. 굉장히 애교스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날씨 진짜 좋다라는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전달을 하고 싶으시면은 天气真好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귀엽게 애교를 넣어서 날씨 진짜 좋다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땐 여러분이 오를 쓰면 되신다는 거죠. 이렇게요. 天气真好哦. 좋아 라고 할 때도 好哦. 可以哦.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애교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라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라는요, 사실 러하고 아하고 합쳐진 그런 형태인데 그렇게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러가 들어갈 자리에 좀 이걸 좀 자연스럽고 조금 귀엽게 표현을 하고 싶으면은 라를 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라 아니면은 로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我走了 라고 하는 대신에 我走啦 我走喽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春天啦 春天喽 이렇게 쓰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얘네들의 전반적인 그 느낌은 어떠냐면 조금 명랑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따나 띠 같은 것도 있어요. 얘네는 이제 일성인데 사실 성조 중요하지 않은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자, 어쨌든 이 아이들은 덜을 대신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고 귀엽게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好的 대신에 好的 라든지 好的 라고 쓰신다든지 혹은 我会努力的我会努力的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꼭 알려드려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따는 괜찮아요. 근데 그냥 좀 귀여워요. 많이 귀여워요. 근데 이 띠 있잖아요. 띠는 정말 많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말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뭔가 이제 문자를 채팅을 한다거나 문자를 한다거나 이럴 때 상관이 없는데 내 입으로 이 말해내는 거 이건 여러분이 이 띠만큼은 정말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만 계세요. 왜냐면 그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웹툰 볼 때 뭐 허걱 헉 아니면 띠용 이런 말들 있잖아요. 뭐 또르르 막 이런 것들 볼 땐 재밌죠. 근데 그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지만 일단 진짜 허걱 또르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회생활 어떻게 합니까. 네, 물론 이제 개인의 그 개성은 존중받아야지만 이거 어떡합니까.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레이가 있네요 여러분. 요 레이는 좀 뭔가 이제 되게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지만 주로 이렇게 흔쾌히 허락할 때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하오나 싱하고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하오레이, 싱레이 이렇게 많이 쓰여요. 네, 제가 준비한 건 여러분 여기까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이 어기조사 아이들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공통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같은 경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역할을 하고 그만큼 가장 많이 쓰이게 되겠죠. 그리고 오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애교가 많이 섞여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라나 로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명랑하고 그런 이제 쾌활한 그런 느낌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따나 띠 같은 경우는 귀여운 느낌이 많이 들어가는데 띠는 너무 귀엽다는 거. 그 다음에 레이 같은 경우는 좀 흔쾌한 느낌이 들어간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두셨다가 적절한 상황에 이제 여러분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이제 어기조사들 알아봤는데 이제 헷갈림 없이 여러분 잘 사용하실 수 있겠죠? 이번 영상이 여러분 좋으셨다면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매주 화요일, 금요일 혹은 더 많이 저랑 매주 만나서 이렇게 중국어에 대해서 혹은 중국 문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고 싶으시다면요. 구독 버튼 거기 있거든요. 하나 눌러서 자연스러운 내가 싫다. 자, 구독 버튼 눌러서 네, 매주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